안녕하십니까. 플레드 서우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학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화학업종에서도 뭐 순수화학 쪽이 있고 정유가 있고 뭐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뉴스를 접하고 아니면은 TV에서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캐치해내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거보다 더 심화된 과정들은 제가 다음번 시리즈에서 또 준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뭘 한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업종. 자, 우리 증시에서 두 가지 업종이 굉장히 크죠. 뭐가 있습니까? IT 업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쪽입니다. 이제 조선이 몰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해운 쪽도 몰락을 했고, 그러니까 업종들이 지금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이 IT 업종, 이것은 우리 시장을 떠받치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들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이유들, 또 자동차 업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오늘 자동차 업종의 이해 뭐 이렇게 해놓고요. 격화되는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화되는 경쟁. 그러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뭐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라든지 뭘 겪으면서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을 따지고 그러는데, 시장은 지금 한 10개 내외의 업체로 전부 다 재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신규 수요죠. 신규 수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흥국들의 시장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존 시장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전기차 또 뭐 있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은 업종이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죠. 제가 대략적으로 큰 내용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업종은요, 우리가 화학 업종도 우리가 IT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화학 쪽에 있어서도 장치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생산 라인들을 이미 구축을 해 놔야 되는 거고, 생산 라인 구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장 가면 말씀을 드릴 텐데, 제조부터 시작해서 판매, 유통에 관련된 어떤 이 망들, AS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삼성그룹에서도 IMF 전에 들어갔다가 IMF 때 완전히 손 털고 나왔죠.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에 의존을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동차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동차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동차는요, 내구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구재. 자, 내구재는 뭡니까? 내구재는 5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지불하면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구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임금이 내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아니면 임금이 떨어지고 내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이 내구재 구매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를 10년 동안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타고 있는데 이것을 뭐 2, 3년 더 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를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는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신규 수요가 아니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살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은 미국, 그죠? 북미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지 또 아시아권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장에는 자동차 보급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중국 시장, 인도 시장, 그리고 뭐 브라질 시장, 멕시코 시장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신규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것은 내구재의 성격.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뭐 3년 할부, 5년 할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부로 사야 될 정도의 어떤 그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내구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고요. 유가에 영향을 받고 글로벌 그러니까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체 수요라는 거, 이 교체 수요를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품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TV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TV는 집에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있었다? 브라운관 TV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TV들이 전부 다 바뀌었던 것이 뭐냐면 평판 TV가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평판 TV. 그건 뭡니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제품들이 완벽하게 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는 것들이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다? 전기차. 아니면 저거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이게 바뀌는 그 과정들이 아마 202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2050년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굉장히 좀 뒤의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규 수요보다는 뭐 교체 수요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구조들, 우리가 뭐 현대차 그룹을 좀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완성차 업체는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죠.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차 업체 한 대에 들어가는데 한 대에 몇 개,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2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자동차를 좀 조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만한 어떤 종합 부품사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철강업체도 따라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현대차, 기아차를 예로 들면요. 종합 부품사는 뭐 있습니까? 모비스가 있죠. 현대 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종합 부품사라고 해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지만요.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나오면서 2만 개의 부품들, 이 2만 개의 부품이 하나하나의 모듈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죠? 차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이것을 이쪽으로 납품을 시키면 완성차 쪽에서는 조립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철강업체는 뭡니까? 어디죠? 현대제철.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철강업체로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래서 이 철강업체 쪽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현대제철에서 이제 뭐 열연강판들을 만들고요. 제가 나중에 철강업종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열연강판 만들고 이것을 냉연으로 만들어서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그 자동차 막 본네트라든지 뭐 차체를 찍어가지고 납품을 하면 이제 만들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업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쪽과 함께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타이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차 업체에 상당히 많은 그 부품사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일 이화라든지 SL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의 이제 심장부라고 얘기를 하고 샤시 또 차체를 만드는 종목들 공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기순환이에요. 공기순환. 그래서 공조라든지 아니면 도어 만드는 애들 한일과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내장재, 외장재,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그 부품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 부품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 쪽에 있는 부품사들은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뭐 자동차 플러스 IT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IT의 대부분이 어디? 전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전장 부품사를 하나 인수를 했던 거, M&A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품사를 볼 때,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도 중요하지만
부품사를 볼 때는 뭐 전장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보셔라. 왜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계속 발달할수록 이쪽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밸류 체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뭐냐면 제조가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업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부품 업종, 자동차 부품주들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겁니다. 현대 EP라든지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소재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테마들이 붙는 거예요. 여기 경량화가 있고요. 경량화. 뭐 차량 경량화가 한번 뭐 저거였죠. 뭐 경량화 있고 뭐 부품 쪽에서도 뭐 미션이 8단 미션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상당히 요 세 가지 업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유통을 해야 되죠. 유통을 하면 영업소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리고 캐피탈. 그죠? 할부로 다 사기 때문에 캐피탈 업종도 영향을 받고요. 탁송 업체들, 유통업체들이죠. 이쪽도 이제 자동차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많은 그 대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고 이 업종에 뛰어들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비.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AS막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부품업종, 여기 이제 교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교체 수요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정유업종들,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됐겠죠. 그 다음에 보험, 그죠? 손해보험 업체들입니다. 생명보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암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그 손해보험, 이 손해보험 업종들도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밸류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거죠. 철광석을, 그죠? 철광석을 현대제철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뭐 철 스크랩. 철 스크랩은 뭐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철 스크랩은 고철이에요. 고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철광석은 이제 막 바위에 철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현대제철에서 고로 아니면 전기로 이런 데다가 철광석하고 뭐 석탄을 넣어가지고 막 불을 떼요. 그럼 거기서 쇳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폐철이라든지 뭐 폐철하고 나오면 막 고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기로에 넣어가지고 강판들을 만들죠. 이 강판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들이 있고요. 전장 부품, 기계 부품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캐피탈사예요. 이건 뭐 현대 캐피탈이라든지 뭐 현대카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캐피탈사가 붙고요. 그 다음에 정비 쪽 이렇게 돼서 밸류체인이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가 흐름들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시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의 대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 대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증가를 하느냐? 선진국에서 뭐 자동차 갖고 있다가 팔아버리고 뭐 이런 흐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흥국이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보유 대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2억 대 정도가 지금 시장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판매 대수를 본다면 여기에 이제 교체 주기가 있어요. 교체 주기는 아까 제가 교체 수요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교체 주기는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근데 그게 경기가 안 좋으면 쭉 뒤로 늘어났다가 경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판매 대수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가 역성장을 했다가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2009년에는 판매 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죠? 리먼 사태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차 안 사요. 타던 거 그냥 타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들의 그 흐름들, 그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뭐하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유가나 환율과 같은 매크로 변수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1 환율이에요.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주가가 이제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갔을 때 그죠? 강세로 갔을 때죠. 그럴 때는 주가가 뻥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차의 저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버티는 것은 해외 시장 쪽에서 수출이죠. 근데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환율 쪽이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움직임, 이거는 환율의 가치를 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차트하고는 좀 달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어디로 갔을 때? 약세로 갔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000원 환율이 1,000원일 때 하고요. 1,500원일 때 하고 그죠? 팔아가지고 1달러에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로 들어와서 임금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바꾸는데 1달러 줬더니 1,000원 줄 때 하고요. 1달러 줬더니 1,500원 줄 때 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은 수출 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갈 때, 그죠? 다시 얘기해서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쪽 이렇게 높아지는 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어떤 자동차 시장의 전망들을 좀 볼게요. 전망들을 보는데 이게 경기 선행지수하고 제가 이제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한 급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언제 보였습니까?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경기 선행지수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팍 떨어졌죠. 그죠?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이때 자동차 판매 증가율,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을 본다고 하시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완전히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훅 떨어진 거예요. 네. 판매 대수가 이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경기 선행지수가 쭉 올라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저걸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오니까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은 굉장히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크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뭐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어떤 시각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업종들 업황에서 앞으로의 이제 판매량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업종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추이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예상되는 것도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2016년, 2017년 이때를 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 뭐 조만간 2017년 될 텐데 2016년에 자동차 업종들은 재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SK하이닉스가 대박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판매 대수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현대차나 기아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에 전차군단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전차군단.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차군단이라고 해갖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2000년대 초반에 전차군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냐면 왜 나왔었습니까? 그때 IT 업종들하고
그죠? 자동차 업종들만 올라갔어요. 현대차, 기아차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저 삼성전자만 올라갔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흐름들이 왜 나왔느냐? 전차공단을 만들었던 것은 이거예요. 판매 대수의 증가율 이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니까 이때 2012년, 13년, 14년 때까지는 뭐가 올라갔다? 전차공단,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한 랠리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보다는요. 제가 뭐 테마주를 아니 저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상승력이 폭발적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5까지, 그죠?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것을, 모든 운전 모드를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025년 정도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제 상용화되려면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뭔가 투자가 되고 정부에서 각국의 정부에서 막 경쟁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테마 흐름들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보시면 2025년에서 2030년이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 이 중심에는 누가 있다?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서는 교체 수요를 전기차 쪽으로 넘겨와야 되는데 단순히 전기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꾸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얹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브라운관 TV에서 뭘로? LCD TV로 전부 다 넘어갔던 것처럼 요즘에 브라운관 TV는 아예 생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기존에 내가 타고 있던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이번에 바꿀 때는 나는 전기차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가시적이에요. 전기차는 장거리 전기차가 이미 출시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 모델 3라든지 볼트 EV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충전하면서 300km에서 500km까지 이제 달리게 됩니다. 살만하죠. 그죠? 그전에는 30km 달리고만 또 충전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요런 것들이 배터리의 어떤 그 성능, 개선으로 인해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세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 전기차 쪽은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강해지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기 오염 때문에 공장도 못 돌리게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신흥국들도 전부 다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와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여러분들 뉴스는 많이 보셨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두 개는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를 따로 달고 얘를 따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섹터가 앞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섹터인데, 요 섹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종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빼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자동차 업종을 싫어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에 앞으로 2018년 정도까지는 글로벌 업황 자체가 자동차 업종에 이렇게 좋은 업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업종들, 유망 업종들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